조금 전에 대법원에서요, 안희정에게 3년 6월 징역형이 선고돼가 이제 확정됐습니다. 자, 안희정이 이 3년 6월을 받았고, 지난 금요일에는 이재명이 지금 2심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당선 유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 안희정의 3년 6개월 징역 확정과 이재명의 벌금 300만 원. 솔직히 보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1위,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요, 안희정이 2위, 이재명이 별로 떨어지지 않은 차이로 3위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2, 3위 후보를 제거하는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희정이 물론 많은 잘못을 했죠. 그 데리고 있는 여성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요. 하지만은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걸로 징역 3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는 것도 정말로 의아합니다. 과거에 여권에서 여권의 대선 2위를, 경선 2위를 한 사람을, 현직 지사를 이런 식으로 정리한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죽은 형을 과거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때렸어요.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니 무슨 검사 사칭이니 이런 부분에는 다 이 무혐의를 때렸어요.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다만 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요걸 가지고 당선 무효형인 300만 원을 때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지요. 얼마 전에 이재명이 시장 자리를 물려준 은수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은수미가 차량 등을 갖다가 이렇게 남이 대준 차량을 타고 다녔다. 95차례에 걸쳐서 차량 편의를 받았다. 자,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100만 원이면 아웃인데 봐주려고 90만 원을 선고했죠. 은수미가 질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차량을 이렇게 그 기사와 더불어서 타고 다녔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이에요. 이거는 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범죄지요. 그런데 90만 원을 때렸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때렸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재명 죽이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거죠. 자, 1심일 때 문정권이 좀 위기에 놓이고 이러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재명이를 일단 1심에서는 무죄라고 해놓고 코를 끼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이후에 조국지검 비호까지 하고 굉장히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딱 2심에서 300만 원을 때려버렸습니다. 그걸로 이재명은 사실상 끝난 거죠. 그럼 이재명이 이 사건이 지난 금요일이고 오늘 월요일 안희정에 대해서 3년 6월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안희정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고 뭐고 두 번 다시 할 수 없고 5년간의 이 취업 제한 명령까지도 때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안희정이 제거되고 이재명이 거의 제거 위기에 가버린 것은 문 정권이 문재인 퇴임 이후의 걸림돌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2등, 3등 다 제거돼서요. 김경수가 또 남아있지만은 김경수도 지금 그냥 혼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박원순이 남아있다는데 저 박원순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지율이 바닥을 때리면서 기어다니고 있죠. 자, 유시민이 좀 하고 있는데 유시민은 죽어도 지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한 동양대 총장의 언급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유시민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욕심이 큰 사람이다.
경쟁자인 조국이 장관 낙마하는 것을 내심 원하지만은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시킨다고 하니 잘 보이려고 조국 편드는 위선 행동을 한 것이다. 그게 불쾌했다. 어째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이 동양대 총장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동양대 최 총장이 지식인들이 조 후보 편드는 모습이 부조리 것 같았다. 우리 지성이 이렇게 타락했나 묻는 최보식이 만난 사람 조선일보입니다. 그 질문에 그쪽 사람들의 도덕성이 다 비슷하니까 그 속에 섞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내면의 양심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유시민에게 입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입으로 말한다. 연구실과 사무실 줄 테니 우리 대학에 와 강의하고 글을 쓰라 하니 솔깃했다가 그 직후에 보궐선거에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시민은 그러면 문희 봐주겠느냐? 안 봐줍니다. 지금 유시민이 뭘 아직 걸린 게 없으니까 이렇지. 만약에 유시민이 뭐가 또 드러나면 유시민도 문재인이 봐줄 사람이 아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범 여권에 보면 전부 납작 엎드려서 발발 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섭게 문이 끌고 가는 거냐? 문은 노무현이 자살한 이후에 어떻게 진노 세력이 패족이 되고 다 망해가는가를 봤습니다. 본인부터도 겁을 먹고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 이 말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2011년 말쯤에 책 내고 선거 한번 나왔다가 또 쑥 들어갔죠. 근데 뭐 문과 이명박 사이는 그래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는 또 박근혜 정권 이제 중반이 넘어서면서 당 대표로 나왔지요. 자, 그래서 문은 어떤 행태로든 내 이후에 내가 지명한 사람이 아닌 자가 당을 장악하고 설쳐대고 그리고 대권에 나오는 것을 안 보겠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고요. 역대의 어떤 지도자도 자기의 2인자, 3인자들을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하게 죽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중앙정보부에서 박정희 시대에 말 안 듣는 여당 의원들 불러가서 혼을 좀 내는 게 낫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것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사자를 이렇게 파괴시키지는 않았어요. 다 사회생활을 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그냥 3년 6개월을 안희정이 깜빵에 갔다 살고 나오면 그것도 제가 문제입니까? 거의 뭐 성폭행죄로 수행비서를.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성폭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바라보는 국민들의 다양한 시선이 분명히 있다는 걸 재판부도 알 거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 지금 안희정에 대해 3년 6월을 때리고 대법원에서 2심과 똑같이 판정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안희정은 이제 다시는 정치판에 의심거리지 못하고 완전히 격리시켜버리겠다. 지금 이런 것들이 깔린 거죠. 자, 이재명도 지금 대법원에서 이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과 안희정이 제거된 상황 속에서 문은 조국을 자기 대선 후보로 밀라고 했는데 지금 저 조국이 지금 제 진창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조국이 저리 되면 차라리 안희정이나 이재명을 그래도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볼 수도 있을 건데요. 아니 또 다른 사람 있으니까 조국이 낙마하더라도 이럴수록 더 잔인하게 죽여버려야 그야말로 나한테 달라들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재명은 법원에 들어갈 때는 여유있게 들어갔다가 법원에서 나올 때는 거의 쇼크를 받은 상태에서 나왔고 안희정은 이제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문재인은 지금 향후에
대권 구도를 어떻게 짜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국이 아웃된 이후에 대권 구도를. 어차피 내년 총선은 조국을 당으로 보내지 않고 법무장관으로 시켜서 적폐청산 투를 하려 했죠. 그런 다음에 총선은 누가 보더라도 대성을 하고 잘하면 3분의 2, 200석까지 얻을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치 않게 조국에서 문제가 터져서 조국이 법무장관 시키기가 거의 어렵고 법무장관을 하더라도 지금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낙마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조국이 낙마한 이후에 문희 총선까지 누가 조국처럼 총대를 메고 지금 부패 척결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이제 부패 척결을 주장한다고 먹혀 들겠느냐. 너거나 똑바로 하라. 이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문희 지금 이 딜레마고 또 조국이 지금 여기서 낙마하면 조국의 낙마로 인한 국민 여론 악화가 그야말로 지금 총선까지 계속 지금 여권에 불리해져 갈 거다. 자, 그런데 문은 어쨌든 총선은 이겨야 되고 총선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지금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구도를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 그 고민에 지금 깊숙하게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후보들을 죽여버리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두지휘해오고 자기 주자라고 문희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조국이 거의 지금 낙마 지경까지 와 있고 반신불수죠. 조국은 여기서 설사 문희 임명하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의 차기 수는 뭐가 있는가? 수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박은순을 다시 살리냐 그 수 정도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박영선 같은 경우가 해보겠다고 이제 나서고 또 이낙연이 임종석이 등장시켜서 할 건데 문으로서는 다음 수의 핵심은 PK 후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은순 같은 경우에 문이 가장 지금 딜레마는 박은순에 대해서 제거할 것까지는 없었어요. 왜? 박은순은 지난 경선을 끝까지 뛰지 않고 중간에 스톱해버렸죠. 그게 지금 박은순이 안 죽은 이유기도 합니다. 만약에 박은순이 그때 끝까지 뛰었으면 박도 또 죽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박을 다시 살릴 거냐 아니면 김경수를 살리겠느냐. 지금 김경수가 구속까지 몇 달 됐다가 드루킹 사건으로 나왔는데 대선 후보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은 이제 그럼 김부겸으로 가야 되냐 누구로 가야 되냐 하는 딜레마에 당분간 빠져 있을 건데 과연 누가 조국만큼 이 입안에 혀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만한 효율적인 인물이 없고 또 조국을 지금 문이 배제했을 때 조국이 순순히 빠져나갈 건가? 아니면 다 이런 조국이 복수를 할 것인가? 앙심을 품게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라고 봅니다. 일단 문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위험한 인물들은 다 제거해버리자. 오히려 강경책을 택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